이렇게 이제 한 단어 수준의 자극을 주면 얘가 훨씬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얘도 물이 필요할 때 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아이가 옹알이 수준이니까 단어 발화 이전이면 한 단어로 자극을 주고, 아이가 한 단어 수준이면 정말 두 단어로 물 줘? 아니면 뭐 깎아줘? 이렇게 제일 아이들이 먼저 쓰는 문장이 그거잖아요. 뭐 깎아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단어 발화 아이에게는 두 단어 자극을 주고, 두 단어 되면은 뭐 세 단어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자극을 엄마가 계속 줌으로써 발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말이 늦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언어 치료를 가는 게 정말 엄마 그냥 생각으로는 TV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언어 자극이 되지 않을까? 어느 병원이나 어느 센터나 뭐 아무 데나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는 사실 근데 저희 세 명이 진짜 기질이 다 달라가지고 눌리는 애도 있고 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서 좀 그런 차이점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5명이어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왜 이렇게 형제들이 다른가요? 네네. 저희 셋째가 특히 언어가 느려요. 아이가 하는 말을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면 좀 마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보니까 발음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특히 시옷 발음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양으로 좀 도와줘야 될까요? 옹알이를 아이가 할 때 아이의 발화를 촉진하고 싶으시면 그걸 따라해 주시면 돼요. 언어가 느린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거는 언어 자극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언어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어휘력, 또는 이제 청각적인 주의력, 또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입력이 많아지면 경험치가 쌓이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대화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유춘 선생님이 혼자 놀아요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6살 때 교육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다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고, 친구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줄어드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말 자체의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임팩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엄마가 이제 코치에게 12주 동안 이렇게 코칭을 받아서 집에서 매일 5분, 10분에서 20분 정도 매일매일 이렇게 언어, 모방, 놀이, 의사소통에 대한 개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2주 동안 코칭 받으셔서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뭐 간식 타임에도 하시고 뭐 옷 입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채널에 오셔서 동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민 있으신 쌍둥이 어머니를 모시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남자아이 3명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첫째, 둘째가 쌍둥이이고 이제 막내가 연년생 아이인데 첫째, 둘째가 24개월에서 30개월까지도 말을 못하고 제대로 된 그 문장을 얘기를 못했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되게 육아에 신경을 많이 쓴 타입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 성향으로 아예 관심이 없어. 아마도 밑에 동생이 있어서 그냥 이제 3명을 먹이고 입히기만 해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발달 치료까지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당시에 그럼 언어 지연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 30개월, 36개월인데 아직 말을 못해요. 정상 발달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말을 하고 못하고가 정상 발달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인 거지 그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발달 지연이다, 정상 발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마 어머님이 그래도 36개월까지 아이들이 문장으로 하지 못해도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잘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 언어는 느리지만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 자기 개월수에 맞게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발달 지연인 것 같다라는 의심을 안 하셨던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표현 언어가 좀 더디더라도 지금은 이제 영역 건강 검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인지 발달, 대소근육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질문지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이게 지금 개월수에 맞게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전반적으로 낮으면 심화 권고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큰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큰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발달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매일 많이 보시잖아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놓고 좀 이렇게 한참 살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검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볼펜 같은 것도 내밀어 보고 좀 관찰을 해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거나 또는 이제 눈 맞춤이나 이런 게 많이 좋지 않고 상동 행동 같은 게 보이거나 하면 이제 평가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님이 영역 검진에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대답을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아이한테 언어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할 때 아이가 어떤 언어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은가요? 보통은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단계는 이제 옹알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 발달 느린 친구들의 특징은 옹알이가 별로
옹알이가 적거나 그런 것들이 또 발달 지연 친구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옹알이를 아이가 할 때 아이의 발화를 촉진하고 싶으시면 그걸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그걸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그게 좀 재미있다고 느끼면서 발화량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이제 가르치게 본격적으로 시키고 싶다 할 때는 보통 모음 발음이 먼저 나오고 자음이 이제 더 어렵거든요. 구강도 우리 신체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구강 발달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게 안 돼요. 애기들은. 그래서 다 이렇게 막 된소리로 하잖아요. 애기들 막 그랬다, 뭐 딱송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시옷치읓 발음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소리고 보통 아기 때는 맘마, 미음, 비읍, 니은 이런 것들, 빠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아기들이 낼 수 있는 소리인 거고 다른 나라들도 뭐 마미, 마마, 파파 이렇게 아기들이 내기 쉬운 발음으로 엄마, 아빠를 만들어 놓아서 아이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발음이면서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깍깍 이런 것들 금방 배우긴 하죠. 가져달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단어들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 아이를 보니까 발음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특히 시옷 발음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시옷 발음. 좋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치료에는. 그리고 현재는 그래도 우리나라 굉장히 복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언어 평가를 하셔서 언어 지원 3개월 이상 판정 받으시면 언어 치료 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좋은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득과 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좋은 치료의 장점은 그 선생님들은 여기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옷 소리를 내려면 기역 소리를 내려면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이고 어떻게 발하는 건지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도움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좀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좋은 치료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치료질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또 민감한 아이들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피치 학원 같은 데서도 발음 교정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어머님이 집에서 이렇게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인터넷에 보시면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집에서 놀이처럼 반복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당연히 안 하신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엄마들 중에서는 여기 아래가 짧으면 또 발음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설소대 뭐 수술 같은 걸 해주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그건 저희 어릴 때도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의사가 보고 알아요. 앞에 혀가 너무 짧으면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발음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게 안 되면 떼떼떼떼 할 거예요, 아마. 혀가 되게 짧으면 혀 짧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아과 의사가 아기 때 그거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꼭 하셔야 돼요. 저희 셋째가 특히 언어가 조금 느려요.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을 어른이 못 알아듣거나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면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자기가 발음이 약하다는 것도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본인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집 3살 반, 4살 반 약간 정글이잖아요. 말을 이제 못하니까 애들이 막 서로 때리고 물고 막. 그러니까 발하기 이전의 아이들은 문제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액션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서 텐트럼이라든지 짜증이나 울음이 많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긴 해요. 말이 트이면. 그런데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 이거를 약간 놀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죠.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입을 사실 해주는 게 아이를 돕는 길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언어나 발음 문제 때문에 사회성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밖에서 말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아이는. 저희 둘째도 조음이 좋지 않아서 조음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12월생이다 보니까 발달도 좀 느리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5살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활동엔 잘 참여하는데 혼자 놀아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6살 때 조음 치료를 받았고요. 7살이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놀더라고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친구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줄어드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오히려 말 자체의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느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양육적으로 어떤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언어가 느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언어 자극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TV나 이런 거 말고 엄마가 말 많이 해주고 책 많이 읽어주고 하면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대화를 매일매일 막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엄마 그냥 생각으로는 TV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언어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귀는 뚫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영어 귀 뚫어줄 때 막 이렇게 많이 들려주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TV 같은 거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대화 실력을 높일 수는 없고, 사람 말소리하고 TV 소리하고 또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계음보다는 인간의 목소리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으로 좀 도와줘야 될까요? 뭐 하루에 몇 분, 뭐 하루에 한? 사실 지금 임팩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서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매일매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분에서 20분이 짧다면 짧지만 꽤 길어요. 아이랑 상호작용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5분, 10분으로 줄여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분, 10분, 15분, 20분 이게 네, 되게 짧은 시간처럼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번 언어치료 가면 40분이잖아요. 네. 7일로 나눠보세요, 그걸. 그럼 그치. 5분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래서 매일매일 5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40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의 언어 치료는 언제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뭔가 아이가 언어에 문제가 있다, 언어 발달에 뭔가 좀 다른 아이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언어 평가를 해보시면 좋거든요. 평가라는 건 그냥 일반 센터에서도 가능하시고 병원에서도 다 가능하세요. 그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되어도 화용 언어 그것이 굉장히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애가 말하고 듣고 이런 기능상의 문제 전혀 없고 발음의 문제가 없어도 이 맥락에서 자꾸 벗어난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애들이 다 자기 말을 하려고 하고 듣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주시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죠. 말이 늦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언어 치료를 받는 게 정답? 이제 그 언어 치료라는 것은 선생님이랑 아이랑 1대1로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짝치료라고 해서 비슷한 언어 수준의 친구 2명 이렇게 하고 그룹으로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형제가 3명이나 있으면 셋이서 그냥 엄마 진행하에 한 명씩 1분 스피치 해보자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3명이 진짜 기질이 다 달라가지고 눌리는 애가 있고 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서 좀 그런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3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5명이어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왜 이렇게 형제들이 다르세요? 네, 근데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다른 거지 않을까요? 저랑 똑같은 인간은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또 엄마로서 또 좋은 부분도 있죠. 얘는 이제 뭐 딸 같은 아들이 있고 아들 같은 아들이 있고 뭐 저도 이제 아들 같은 딸이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엄마로서 키우는 재미가 얘는 이런 맛이 있고 얘는 이런 맛이 있고 그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말이 느린 게 좀 그 다른 발달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선생님? 단순 언어 지연이라는 진단이 있고요. 보통 이제 막 할머니들이 뭐 제 아빠가 6살 때 말했어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좀 있으면 다 말해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단순 언어 지연이면 정말 사실 다행이에요. 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아이가 이제 언어만의 지연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연이었을 때는 조기 개입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이후에 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어렸을 때 개입을 해주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뭐 언어 평가라도 해보시거나 가능하시면 풀 배터리로 전반적인 발달을 다 검사를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배터리가 어떤 검사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24개월, 30개월 이때는 리스크 위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베일리 검사 그리고 뭐 이제 부모 체크리스트형 검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일리 검사라는 것은 개별 검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운동 검사, 뭐 언어 검사, 이렇게 사회성 검사 이렇게 5가지 검사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베일리 하나만 하셔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제 한 5, 6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풀 배터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웩슬러, 윕시, 뭐 이 지능 검사 포함하여서 HTP 그림 검사, 뭐 로샤, 뭐 어떤 경우에 TCI 기질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아이를 파악하는 거예요. 한 가지 측면으로만 평가해서는, 그러니까 웩슬러 검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 배터리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어떤 것이고 이 아이의 발달 지연이 애착 문제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심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발달 치료적인 접근보다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럼 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문가분 찾아가는 게 네, 맞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안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예전에는 되게 좀 아이들의 미래를 많이 걱정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애들 어렸을 때, 얘네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내가 잘 살면 얘네들도 잘 살겠지. 최대한 잘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잘 해주고. 그러면 이 검사를 뭐 어느 병원이나 어느 센터나 아무데나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 사실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풀배터리 검사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한 2, 3년 정도 기다리셔야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사실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진료 보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냥 대학병원이면 다 비슷한 정도의 임상심리사분들이 계시니까 대학병원에서 하셔도 되고, 또는 뭐 동네 소아정신과라든지 아동발달센터에 계신 임상심리사분들도 그 임상심리사는 그 넘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증 번호가 있어야지 본인이 그 검사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심리사가 검증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네. 어디 가서 전문가분들을 만나 뵙고 조언을 듣는 게 되게 좋겠네요. 그리고 임팩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임팩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엄마가 이제 코치에게 12주 동안 이렇게 코칭을 받아서 집에서 매일 뭐 5분, 10분에서 20분 정도 매일매일 이렇게 언어, 모방, 놀이, 의사소통에 대한 개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치료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번 시작하면 기본 6개월에서 1년은 하셔야 되는데 12주 동안 코칭 받으셔서 그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뭐 간식 타임에도 하시고 뭐 놀이터에서도 하실 수 있고 옷 입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채널에 오셔서 동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나이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언어나 놀이, 모방에 대한 개입이다 보니 한 영유아에서 한 7세 정도를 저는 그 해당 아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보이면 임팩트 코칭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가 뭐 언어 치료를 하셔도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매일 집에서 아이가 하는 옹알이 모방하고,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는 거거든요, 촉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이한테 문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애기한테. 그러니까 24개월, 30개월 애기인데 우리가 똑같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말하면 훨씬 아이가 입력이 어렵거든요. 일단 아이가 옹알이 수준이니까 단어 발화 이전이면 한 단어로 자극을 주고, 아이가 한 단어 수준이면 엄마는 2단어로 뭐 물족 아니면 뭐 깎아줘 이렇게 제일 아이들이 먼저 쓰는 문장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단어 발화 아이에게는 2단어 자극을 주고, 2단어 되면은 뭐 3단어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자극을 엄마가 계속 줌으로써 발화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아이의 발달 상태를 보고 엄마가 선생님께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코칭을 받아서 엄마가 아이한테 해준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칭을 받을 때는 아이랑 엄마랑 코치랑 3명이 이제 치료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엄마 아닌 아빠나 뭐 형제 자매도 같이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훨씬 좋겠죠.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
형제자매랑 놀 때 애기가 훨씬 행복해해요. 아이들끼리 노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가 사실 상호작용이 진짜 되게 정서적인 그냥 까르르 까르르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게 물론 엄마 아빠하고도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가 있으면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배우는데 얘는 2배, 3배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딱 내 아이에게 맞는 목표를 가져오시면 영역별로 놀이면 놀이, 사회적 참조면 참조 이렇게 그 발달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발달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보고 각 영역별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이제 이렇게 접목을 해서 그렇다면 간식 시간에 이제 눈 맞춤을 유도한다. 그러면 이제 간식을 줄 때 약간 눈높이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고 집으려고 하면서 눈을 마주치게 되는 그런 식의 세팅을 해서 그걸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또 일주일 뒤에 그게 됐으면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높여가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전문적인 치료 코칭 기술이 없어도 선생님께 그 코치님께 이렇게 가이드라인 듣고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를 받는 거니까. 네, 훨씬 그리고 좋네요. 오늘은 뭐 이걸 할 거예요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보여주고 엄마 해보세요 하면 엄마가 하시면 거기서 피드백 바로바로 드리면서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언어 발달에만 좀 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놀이나 사회, 사회적 하시라 의사소통 그래서 프로그램이에요.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 몸짓, 뭐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도 비언어적인 포함된 그러니까 거죠. 조인트 어텐션 공동주의 영역, 그리고 놀이 영역, 모방 영역, 의사소통 언어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